근데 아직 50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서 다 막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한숨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다양한 한숨 소리를 듣는 거야. 좀 들었어 너도? 네? 한숨 소리? 하모니. 한 40분 연구하니까 너무 한숨 소리. 나는 근데 되게 처음에 한 30분 있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쪽에 경련이 나가지고 쥐가 났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막 이러다가 딱 아픈 고비를 딱 지는 너무 편안해져서 그냥 한 30분 더 앉아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막 저기에서 돌아가면서 하도 한숨을 많이 쉬어가지고 안 되겠다. 처음 온 사람도 많은데 이 상태로 더 오래 있으면 다음 주 또 아무도 안 오겠구나 그래가지고 찾는데 어때요? 민규 좋은 생각이죠? 오늘 50분밖에 안 했어요. 승태한테 해드리면 안 돼? 왜 치라고 그랬어? 너 때문에 쳤잖아. 어? 경민씨가 그랬어? 풀지 마 그럼. 어? 정치니까 또 편해졌어요. 정치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으면은 막 쳐다본다? 언제 치나? 되게 재밌어요. 혹시 저기 다리 푸신 분은 불 좀 켜주실래요? 되게 빨리 일어나. 아싸 이러면서. 다 킨 건가? 뭔가 되게 어둡다 여기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저한테 명상만 배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하나. 아니 처음 아니잖아. 두 번째. 아니 처음 배우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러면은 명상 어떻게 관심이 생겼는지, 뭐 명상 해봤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친구 추천으로 오게 됐어요. 그 친구는 여기 있어요? 네. 그 추천한 친구? 그 다음에? 저는 관심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가 참선 같은 경우는 혼자 하면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가이드 해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가이드를 해주시는 스승님이나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막 선뜻 하지는 못하다가요. 요즘은 좀 시간도 여유가 좀 여러 가지 안팎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직장인이세요? 네. 혹시 뭐 프로그래머세요? 영어 교사인데요. 영어 교사.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지금 신경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분. 저 처음이고 그냥 평소에 관심만 있다가 공원사가 집까지 가까운 저기에서 찾아보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석하게 됐어요. 청년회시고요? 네, 청년회도 처음. 청년회 신입 보시고. 네. 최하영. 그 다음에?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나왔어요. 청년회 처음이시고요? 네, 7월 때 한번 못 고치고. 김정선? 김정선? 그 다음에? 저는 명상은 처음이고요. 아는 언니가 근데 아는 언니가 제일 무서워. 다리가 뜯겨져 나가는 것 같다고. 얘기해. 좋아요? 네,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해줬어. 다리가 뜯기고. 하지 말고. 안 했어요? 그래서 좋다고만 얘기했어? 괜히 얘기했다. 아무튼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스타일은 제가 저희 스승님한테 배웠고 저희 스승님이 스승님의 스승님한테 배운 스타일인데 저희는 이제 아픈 거를 참아라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좋아지다가도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꾸 다른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좀 덜 어려운 게 없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연보를 하든 절을 하든 결과보자를 하든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생기려면은 불편하고 아픈 거를 어떤 걸 하든 간에는 하여튼 참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저는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절을 한다든가 연불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중간에 쉬거나 뭔가 다른 내 생각이 그거를 좀 편하게 가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약간 꺾어가지고, 그래 너무 여기다 집착하면 안 돼라든가, 뭐 살살 해야지, 너무 하다가 질리면 못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스스로 방해하는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이 방법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상주하는 절에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전 분당에 사는데 분당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조금 사는 게 머리가 좀 아픈 동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벌써 한 달째 했는데 이렇게 매일 앉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앉아야, 이렇게 매일 앉아야, 매일 앉다 보면은 사람마다 장애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분당에 있는 수업 시간에 뭐 매일매일 앉는 사람 많이 없긴 한데, 그 중에 이제 매일 앉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아이 둘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뭐 암책임대 뭐 여러 다른 명상법을 써서 이제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를 좀 줄여보려고 명상법을 찾았어요. 근데 잘 효과가 안 나서 이제 이 방법을 썼는데, 화가 많이 줄었대요. 근데 매일매일 하는데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화가 또 불쑥불쑥 나온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20분 정도 앉는데요. 근데 2, 30분 앉는데, 앉는 동안에 아프지도 않은데 그 앉아서 그 참는 거가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1시간을 앉아야 되고, 아픈 것만 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내심도 키워야 된다고, 애한테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매일 20분, 30분 앉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한테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앉으면 다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또 앉아보면은, 매일매일 앉아보면은 되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들이 나타나요. 어떤 거는 되게 신체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 어떤지 자기가 제일 모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초심자 여러분이 많으니까 오늘 강조해야 되는 거는 매일 앉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죠? 매일 앉아야 된다. 맨날 동의만 해. 요즘에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매일 앉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픈 거? 시간 내는 거? 이게 한 3주 정도 하면은, 매일 하면은, 이게 습관이 되면은 매일 하게 되는데, 네. 하죠. 근데 중간에 뛰어넘으면 더 안 하게 되죠. 지금은 매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매일 하고 있어요. 2달째. 대단하네. 심지어 나도 뛰어넘는 날인데. 모범생이야. 습관이 되면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새벽에 많이 했거든요. 요새는 좀 업무 때문에 저녁에 하고 있는데, 굳이 택하라면은 새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새벽이 좋아요. 그럼 하루가 좀 틀리죠, 더. 그게, 네, 저녁에 하는 것도 좋은데, 새벽에 하면은 그 좋은 게, 그 새벽에 할 때 좋은 게 아니라 저녁쯤에 그 좋은 게 딱 올 때가 있어요. 덜 피곤해요? 아니요, 그 되게 그 편안한 느낌이 일과이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좀,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밤에 하면은 그 이제 잠드니까. 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애들이 있거나 뭔가 가족 일을 봐야 돼서
저녁밖에 시간을 못 내는 사람들 중에는 저녁에 결과보다 수련을 하면은 기가 너무 순환이 잘 돼서 잠을 푹 못 자는, 그러니까 잠을 빨리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불면증 심한 경우에 저녁에 해가지고 더 잘 자는 사람 해서 잠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 다 각각 개인에 따라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편한 시간을 찾아서 매일매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매일매일 한 시간 해서 되게 좋고 편했다 그러면은 안 되고 시간 늘려야 돼요 또. 우리는 널널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특전사처럼. 우리 스승님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닌자와 어쌔신을 키우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항상 전투 자세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원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랑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인데 너무 거기 매일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 시간에 할 수 있으면 5시에서 7시 사이가 제일 좋긴 하대요. 또 이유도 있어요. 괜히 가르쳐주면 이런 거 더 빠질 것 같아요. 얼굴이 딱 그게 생겼어.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없어요? 이런 상현 씨 네. 집에서 해보셨어요? 네. 힘들었어요? 혼자 하니까 1시간 못 채웠어요. 그 매일은 했어요? 매일은 했는데 15분? 제일 근데 1시간 안 되는 큰 원인이 아픈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냥 단순해 아프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분 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좀 더 길게 좀 더 길게 이렇게 왜 풀었어요? 아프니까요. 단순해. 근데 이렇게 아픈데 진짜 참으면은 딱 그 경우 넘기면은 나 진짜 너무 편해졌어. 아까 막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여기가 약간 종아리에 제가 뭉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쪽 발이 약간 찌릿찌릿하게 이렇게 마비 온 약간 그 증상이 있었거든요. 이쪽 발에. 그래서 약간 발목도 안 좋고. 근데 나 몰랐는데 우리 참선반에 이렇게 수련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필라테스 강사인데 몰랐는데 여기 종아리 근육에 뭉친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리 아래 근육 아래 약간 이쪽 부분에 뭉친 데가 있어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나는 무슨 발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냥 그래 이제 나이도 40 넘어가면 그냥 포기하고 아프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렇게 운동 많이 하고 하면은 여기 뭉친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폼롤러 지금 막 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과부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이렇게 주리를 트는 듯한 약간 진짜 심각한 통증이 오거든요. 진짜 아파요. 막 아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이 쫙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속으로 이러고 그래도 지도자인데 여기 지도하는 사람인데 다 여기는 심지어 잘 안고 있는데 내가 풀기가 너무 옆에 너무 옆합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차마 내가 풀지를 못하고 꼭 참았는데 막 참고 있는데 막 식은땀이 이렇게 쭉 좀 일찍 풀 걸 그랬어요. 막 식은땀이 쫙 나더니 어느 순간 너무 이게 다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파서 계속 풀잖아요. 근데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편안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번 한다고 그게 그냥 평생 그런 게 아니라 앉을 때마다 되게 다른 도전을 겪어요. 아픈 부위가 틀려져요. 어쩔 때는 골반이 아팠다가 옛날에 한때 제가 한 3개월 동안 골반이 엄청 아파가지고 막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2시간 처음 앉았을 때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를 1시간 동안 멍들도록 때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안 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명상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집중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마음 수련을 하려면 몸 수련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몸에 이렇게 이런 데 막히거나 잘못된 데가 있으면은 계속 명상할 때마다 거기가 불편하면서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기 때문에 집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처음에 좀 많이 거쳐서 많이 앉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잘 순환이 점점 되고 또 아픈 거를 이렇게 참아내는 그런 기술이 생기면은 여러분이 집중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고백하자면 내가 처음 30분 동안 계속 졸았거든요.
티 났나? 많이 났어? 나 코 골았어. 아, 다행이다. 옛날에는 수업하다 코도 골았어요. 근데 되게 처음 30분 이게 막 갑자기 노곤해지면서 잠드는 그런 것도 막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지도를 안 받으면은 내가 잠에 빠지니까 명상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데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맞는 방법일 수 있는데 이제 그 겪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해서 어떤 사람이 그 경험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진전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런 거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명상을 하다가 각각 사람마다 나타나는 문제가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졸음이 온다. 어떤 사람은 발목이 막 꺾인 것처럼 아프다. 어떤 사람은 발목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이 아프다. 어떤 사람은 주리를 뜬 것 같다. 뭐 골반이 아프다. 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전화 받았나?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야 누가 왔는데 전화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왔는데 친구가 절수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릎 관절에 연골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결과보자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이제 질문인데 사실은 저는 그거를 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걸 못 겪어봤거든요. 근데 그걸 겪어본 사람이 우리 절에 있어요. 그 어떤 분이 50대인데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뭐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절수행을 하다가 여기가 관절이 찢겨서 결과보자를 못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계속 수련을 해라. 다 나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방법을 바꿔버린다든가 혼자서 아니면은 그만둔다든가 더 살살 한다든가 그런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이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그걸 극복했는지 상담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문제가 드러나면서 변화를 겪을 수 있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해봤어요, 집에서? 네. 동생이 안 데리고 왔어. 오늘 뭐 차집 때문에 못 나왔어요. 찻집? 동생 집에 좀 해놨어? 같이? 동생 못하겠대? 동생은 따로 살아서. 안부 전해줘. 네. 보고 싶다고.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집에서 해보니까 어땠어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발목이? 원래 처음엔 발목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꺾여서 좀 많이 올리니까 좀 괜찮아요. 들었죠? 이 경험. 그러면은 이분은 처음에 했는데 발목이 너무 아파서 꺾여서 아팠는데 올리니까 낫더라. 이거를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야.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되게 유연하지 않고 엄청 비만인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도움이 안 돼. 왜냐면 이 피직스가 안 나오니까. 이 자세가 안 나오거든. 올려서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은 그래서 여럿이서 수행을 하면 되게 좋은 게, 각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 사람은 무릎 연골이 뜯겨서 나가봤고, 찢어져봤고, 이 사람은 날씬해서 더 올릴 수가 있고, 이 사람은 통통한데, 안 유연한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연성을 키웠고, 이렇게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이거 그냥 단순하게 궁금한 건데 왼다리를 먼저 올리잖아요. 하고 어쨌든 반대는 반대로. 저희는 왼발 먼저 하고 오른발 나중에 하라고 가르칩니다. 궁금해서 반대를 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해봐서 그러는데 왼발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저 그거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저 그거 수업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왼발 보통 이게 좀 오른손잡이가 왼쪽이 더 힘들더라고요 올리는 게. 그래서 그냥 더 힘든 거 먼저 하는 게 이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지침을 왼발 먼저 하고 오른발 나중에 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아직 안 깨달은 성자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루머가 그러면은 나는 오른발 먼저 올리면 더 불편하니까 그거 해야지 그러면은 다른 방법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인증을 받은 선생님이라는 거는 영어로 patriarch 그러니까 조사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선화상인이라고 그 중국에서 그 성가 5종 중에 위양종의 조사였던 분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니까. 그분은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게 왼발을 먼저 다 마스터하고 오른발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수행하면 할수록 어떤 경우에는 이유를 얘기를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미리 얘기하면 무서워한다든가 너무 막 이렇게 사이비 같이 보인다든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각각 사람의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뭐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일단 그냥 컨셉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님이 가장 지혜로운 스승님이 가르쳐주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이 왼발 먼저 올리고 오른발 올리고 호흡은 바꾸지 말고 뭐 단전에 집중을 하고 여러 가지 가르쳐준 대로 일단 하잖아요. 따라하면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왼발 먼저 하는데 이 질문 워낙에 많이 하는 질문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답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답하고 왔는데 왼발 먼저 오른발 나중에 해야 기의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대요. 왜냐면 우리 기는 음기하고 양기가 순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래요, 이게. 예. 그리고 저는 좀 안 예민한 편인데 그런 기공수련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교 수행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되게 기 흘러가는 거 몸 안에 흘러가는 거 다 아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몸에 흘러가는 걸 다 느끼고 다 이해하기 때문에 전 좀 둔해가지고 잘 몰라요. 막히고 그런 건 아는데 이렇게 딱 다 뭐 형공 스님 같은 경우는 같이 저 상주하는 절에 같이 사는 형공 스님은 이렇게 몸이 아파갈 때 이렇게 침투되는 거 이런 걸 다 느끼거든요, 몸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요. 워낙에 탁하게 젊었을 때 많이 살아가지고 향락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왜 웃으세요? 전혀 그렇게 생기시지 않는 그래? 향락에 별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젊으실 때가 있었잖아요. 아니 지금도 저 먹을 만큼 먹었어요. 하여튼 또 질문 있으세요? 나이 나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저는 77년. 네? 77년. 나보다 많다. 신기하다. 또 뭐 다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배 쪽에 집중하는 방법이 좀 배 쪽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나도 그게 처음에 되게 궁금했는데 도대체 처음에 뭐 인스트럭션이 배꼽을 향해서 호흡하고 배꼽을 향해서 연부를 하라는데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스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스님. 지금 저 강의되면서. 스님도 같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스님과 강의 참 좋죠? 네. 멋있으니까 교육 잘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스님? 일이 있어서. 그러세요? 나중에 찬점 보실게요. 네.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단전.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물어봤는데 그때 너무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납득당하길 되게 원하잖아요. 근데 그냥 약간 지침이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칠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앉아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계속 뭔 소리야 그러고 되게 좀 제가 성격이 안 좋아갖고 짜증을 막 내면서 뭔 소리야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계속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서 배꼽을 생각해봐야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배에다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계속 앉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앉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많이 그리고 막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집중이 돼요. 너무 아파가지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단전에 집중 잘 돼요?
오래 앉아 있는 데만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다 더 집중을 많이 해봐요. 앉아있을 때. 근데 일하면서도 이렇게 결과보자 앉으시면 좋은데 일하면서도 결과보자를 하고 일할 때 어떻게 집중을 하는데 점점 기술이 생기면은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다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여기에 집중을 안 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여기에 집중을 안 하고 일을 하면은 계속 기운이 유출이 엄청 많이 돼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나고 번뇌가 빨리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항상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민경 씨도 한번 해봐. 여기다 집중을 하는 거야. 잘 안 되지. 더 많이 앉아야 돼. 근데 이게 아주 명상의 기본인데 왜냐면 여기가 우리 뭐라 그러냐 중국 사람들 옛날에 여기에 집중을 안 하면은 도둑한테 문을 열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무게중심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생각이 많은 사람이 여기 많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수련을 통해서 그거를 단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 이쪽에다가 집중을 하고 계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줄게요. 명상하는 이유는 선정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선정에는 단계들이 있어요. 단계들이 있는데 나보다 단계가 높은 사람이 정신력으로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참선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세상이 원래 해야 되는 대로만 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뭐 자기 힘을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도교를 까는 건 아니지만 약간 도교하는 분들 그런 거 이렇게 스킬을 쓰는 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자기가 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가 힘을 과시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정신력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가 생각을 강하게 하고 딱 한다.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도 영향을 받거든요. 뭐 부정적인 생각을 세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왜 이런 거 어떻게 알냐면 여러분이 명상을 안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하는 힘을 키우고 여러분의 삶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덜 받아요. 왜냐면 우리 기운이 이렇게 홀섬 에너지라고 해서 음기와 양기가 굉장히 밸런스 있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은 다 오라가 있는데 이게 보호막을 쳐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여기 모으고 있으면은 단단해져요. 그게 이렇게. 그래서 뚫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련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정작 당하는 사람 모를 수가 있어. 힘이 있으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나타나서 현아 선생님 뭐 누가 와서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분 안 나빴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왔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을 하면. 매일매일 아픈 것부터 참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불교 가면은 거창한 말로 회광 단조에 대해서 막 의미를 배워볼 수 있고 뭐 빛을 내면을 바라봐라 막 말은 다 유창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냐? 아픈 것부터 참는 거예요. 아프면은 어떻게 돼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집중하게 돼. 그쵸? 아프니까 아픈 걸 보게 되잖아요. 아픈 건 내 안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회광 반조를 설명하거나 내면을 바라보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침을 주는 거야.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회광 반조는 근데 안 좋은 일 아니에요? 아니요,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회광, 이렇게 빛을 돌이켜서 반조, 그 안을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말해서 선은 뭐 우리가 지식을 이해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개념을 설명해 주려고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건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침을 주는 거예요. 먼저 처음 단계는 많이 앉는 거. 그래서 내가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요. 내가 화가 났는지, 내가 슬픈지, 내가 에너지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항상 왜냐면 사람들은 이런 수련을 안 하면은
항상 바깥을 보잖아요.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상사가 나한테 더 돈을 줄까?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날 잘생겼다고 생각할까? 뭐 이렇게 오늘의 옷은 괜찮을까? 나 바디 프로필 찍어야 되는데 몸매는 언제 완성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예? 맞잖아요. 그쵸? 그럼 계속 바깥만 보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은 소리 나면 쳐다보고, 꽃이 있으면은 꽃향기 맡고, 간판이 있으면 여기 맛있는 집 같은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계속 바깥을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불교 전문 용어로 육군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여섯 가지의 감각기관에 항상 노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근데 우리가 이 1시간만큼은 아니면 2시간만큼은 아프니까 좀 무식하긴 한데 아프니까 엄청 아프니까 바깥에서 꽃이 지나가도 쓸데없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을 쳐다봐야 되잖아. 너무 아프니까 꽃이 보이겠어? 그러니까 안을 보는 거예요. 꽃이 보여요? 아파 죽겠는데? 안 보이죠? 근데 아픈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침을 주는 거예요. 첫 단계는. 근데 이 아픈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아픈 거 아니에요. 더 아픈 거 많아요. 이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앉아서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알았죠? 불만 있거나 뭐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었다. 회장. 이거 던지려고 그러는 거. 이거 던지려고. 처음에 막 끌어안고 막 던지고 많이 늘었어. 또 질문 있으신 분? 응? 해봤어요 집에서? 조금? 어땠어요? 많이 아파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 연락처를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집에서 하다가 저런 문제가 생긴다든가 저런 거 죄송합니다. 뭐 저런 문제가 너무 아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민경 씨를 통해서 물어봐도 되고 저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니까 아니면은 다음 주에 또 오셔갖고 물어보세요. 매일 앉으면은 질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겨야만 여러분의 그 수행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게 이제 질문. 뭐 스님한테 물어봐서 귀찮게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쓸데없는 거 멍청한 질문 왜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쓸모없거나 멍청한 질문은 없어요. 알았죠? 네. 발목 꺾이는 거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가요? 네.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되도록이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시간이 안 가는 거는 생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다시 연구를 해보세요. 근데 그럼 속으로 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염불로 하니까 이쪽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생각을 연구를? 그러니까 염불을 내면 이쪽에 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연구해야지. 근데 잡념 2,000가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불 하나 생각하는 게 훨씬 나을걸? 처음에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점점 스킬이 생기면은 연불을 여기다가 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전에서. 또 질문 있으신 분? 어이 총각 이름 뭐였지? 네, 인수. 인수. 네,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20번 정도 물어볼 텐데. 집에서 해봤어요? 한 15분씩? 좀 도움이 됐어요? 네, 오늘 기록 갱신해가지고 기쁩니다. 어느 1시간? 45분. 네, 남자가 2시간은 해야지. 1시간의 목표로 한번 더 열심히 해봅시다. 체형이 약간 에이,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나보다 날씬한데 왜 그래? 나보다 체형 안 좋은 사람은 없어. 대한민국에. 여기도 하는데 봐봐 여기 체형. 다리도 짧지. 미안해요. 하여튼 열심히 해봅시다. 원래 45분까지가 별로 안 아프고 45분부터 1시간 10분 요 사이가 가장 아픈데 딱 그 제일 아픈 것만 넘기면 되고 상현 씨 풀지 마. 몇 시에 들어왔어요? 40분쯤. 그럼 40분까지 합시다. 네. 나도 안 풀었어 2시간 동안. 또 더 질문 있으신 분 처음 오셨는데 괜찮아요? 힘듭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집에서 15분씩이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부자가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다리가 안 유연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는 하지 말고 반가부자라도 매일 30분이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해보면은 생각이 많이 줄 거예요. 매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 단계는. 또 질문 있으신 분? 저기 뒤에 저분은 성함이? 정섭 씨는 결과부자 자세 되게 좋잖아요. 아까 보니까 자세가 되게 좋아요.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건태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뭐라 그래? 안 죽더라고요. 네? 지금도 아파. 아 지금도 아파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이 앉으면은 아프잖아요. 그럼 풀어주기 위해서 산책을 조금 가볍게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프로그램에 한국절도 그렇고 우리절도 그렇고 저희 미국절인데 앉고 포행하는 그게 항상 시스템이 있어요. 다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앉아서 오래 앉으면 오히려 기혈이 풀리면서 일어났을 때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첫 단계는 이게 항상 발목이 꺾여서 너무 아프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이 아파 죽겠다. 무릎이 잘못된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그 다음에는 골반이 너무 아프다.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뭐 머리가 아프다. 토할 것 같다. 뭐 하여튼 뭐 다 뭐 가슴이 답답하다. 에? 아니 돌아가면서 뭐 가슴이 숨을 못 쉬겠다. 갑자기 뭐 꿈자리가 사납다. 뭐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포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물어보세요. 알았죠? 좀 몸이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좀 열감 같은 거 느껴지는 거는 정상인가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기혈이 점점 더 잘 돌아서 기혈이 돌면 그리고 초심자한테 많이 있는 일인데 처음에 매일매일 앉잖아요. 그러면 몸에 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첫 2년인가 3년 동안 그 겨울에 캘리포니아도 되게 춥거든요. 막 5도, 7도까지 떨어지는데 이렇게 바닥에 난방이 안 돼요. 그런데 양말을 겨울 동안 안 신고 맨발로 쓰레빠 신고 다녀가지고 막 한국 사람들이 되게 걱정해서 감기 걸리는 거 아니냐. 근데 발을 만져보면 너무 따끈따끈하고 항상 더웠어요. 그때 한 3년 동안. 그러다가 열이 계속 생겨서 엄청 뜨겁다가 좀 더 오래 하면 다시 열이 내려가요. 왜 건태 요즘 뜨겁니? 아니 괜찮아요. 이미 내려갔어? 온도가? 저는 요즘 하면 예민해진다요. 한 20분 안 됐으면 싹 예민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흔한 경계예요.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이런 게 많이 있는 일인데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계속 더 열심히 앉으십시오. 창현 씨는 어디 아파요? 어디 정확하게? 일단 왼쪽 발목하고 저기 엉덩이 뒤쪽, 햄스트링 뒤쪽, 오른쪽. 특히 이제 운동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운동, 특히 중량 운동 많이 해요? 중량 운동하면 근육이 이렇게 뭐라 해야지? 다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일부러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키우려고. 근데 그런데 이제 결과부자 하면 거기가 또 아파요. 빨리 낫느라고. 많이 아프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픈 건 좋은 거예요. 웃고 있어. 네?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선하상님께서 괴로움을 참으면 괴로움을 끝낼 수 있고 복을 즐기면 복이 속아야 된다고 하셨대요. 근데 불교의 가르침이 아주 기반이 고집멸도잖아요. 네, 그래서 몸으로 괴로움을 겪게 해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나요? 아주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고집멸도를 몸으로 고집멸도 단어를 쓰지 않고 웬만한 스트레스는 와도 그냥 그러니까 막 되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와도 그래 내가 뭐 결과보자 1시간 시청돼 뭐 니까지 있게 와봤자 그치? 나는 결과보자로 다져진 몸이니까 그래 더 해봐라 뭐. 아직 멀어. 왜 엄마가 아직도 더 앉아야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렇게 결과부자로 이렇게 1시간씩 앉으면 사실 약간 유지 정도는 되는데 뭔가 큰 점프를 하려면 그 집중 정진을 해야 돼요. 저희는 선칠이라는 거 하고 한국은 안거라고 하는데 옛날에 저는 그걸 경험했는데 화는 불길 같거든요. 근데 어느 선칠에 계속 하루에 10시간 넘게 이렇게 앉으니까
갑자기 여기서 불이 좀 꺼져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열기가. 이 마음속에 그게 화의 에너지는 불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런 집중 프로그램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집에서 여러분 딱 한 시간만 앉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반가부나 결과부터 계속 앉으면서 단전의 마음을 많이 모아보세요. 그러면은 더 빨리 진전할 수 있을 겁니다. 상현 씨 화이팅! 오른발이 저릿저릿. 에? 오른발이 저릿저릿해요. 쩌릿쩌릿해요? 그럼 이제 기가 글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좋은 일이에요. 아, 그런 건가요? 네. 마비됐다가 피가 왔어? 지금 마음이 것 같아요. 지금 마비 왔어 이제? 뭐가 이렇게 느리냐? 20분만 더 있으면 돼. 그리고 청년 법회 4시에 하죠. 뭐 공지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4시에 저희 교육국장 스님 오셔서 법문하실 건데 법문 주제가 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 뭐? 자비의 속성. 자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비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버전 자비는 여러분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내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자비를 우리가 너무 결과보다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이 사람이 막 짜증을 내면 이 사람의 괴로움을 같이 느껴요. 그런 저희는 그런 방법을 다 무식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나도 가서 들어보고 싶어요. 공일쌤이 되게 재밌잖아요. 되게 활발하시고. 또 뭐 질문 있으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처음 명상하기 전에는 누가 나한테 언짢게 하면은 화가 먼저 났는데 화가 먼저 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은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건데 그걸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 잘 되진 않지만은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짜증 내는 거는 그 스스로 뭔가 불편한 게 있거나 아픈 데가 있어서 그렇게 튀어나오니까 여러분이 많이 수련을 해서 결과부자가 너무 아파서 다른 거가 괜찮을 정도로 많이 앉으면 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치 민정아? 응? 그때 그 얘기? 화내지 말고 알았죠? 또 질문 있으신 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하고 싶은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 상현이를 위해서 하나 더 물어봐봐요. 왜냐면 10분을 더 때워야 다리를 풀 수 있으니까. 15분을 때워야. 질문 없어요? 네? 질문이 없어졌어? 있다가 없어졌어? 응? 질문 없어요? 처음인데? 반가부자 자세도 알려주시고. 응? 반가부자 자세. 결과부자 되는데 반가부자 하게요? 왜? 아깝게? 이런 거지. 내가 뛸 수 있는 사람인데 산책하면 운동 효과가 적잖아. 시간이 없는데.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결과부자 1시간이면 끝날 거를 반가부자면 7시간을 해야 되는 거야. 효과를 똑같이 보려면. 그래도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자세 좋으니까 일단 결과부자 하고 너무 진짜 안 되는 날은 그래도 2분만 더 참고 그 다음에 결과부자 상태에서 하나만 내리면 반가부자예요. 근데 반가부자 그러니까 결과부자를 매일 하잖아요. 반가부자 하면 아무 그 효과가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요. 알았죠? 얼굴 밝으시네요 오늘. 좀 덜 아프셨나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엄청 아팠어요? 그러셨구나. 오늘 아팠어요? 너무 발목이 너무 아팠어요. 친구 탓이에요. 나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니까. 또 뭐 다른 질문 할 만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생각 올라오면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고통이 왔을 때 오히려 그 고통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냥 물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고통을 바라보는 그런 걸 해보니까 오히려 좀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계속 꼭 매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 나한테 화를 내거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내 기준에 안 맞는 행동을 하거나 그죠? 그러면은 화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다리가 아플 때도 푸는 과정을 보면은 아프니까 풀고 싶어 이렇게 어떤 생각이 형성돼서 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아프니까 푸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많이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게 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 이게 극단적으로 아프니까 막 말도 안 돼. 극단적으로 아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푸는데 이렇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이들. 근데 진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푸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너무 화가 심하게 나가지고 내가 내 화난 생각을 인지도 못했는데 화를 내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 비슷한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앉으면은 점점 내 생각에 대한 자각이 많이 생겨서 좀 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응하는 힘을 더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상현 씨? 아유, 엄살쟁이. 풀렸다가 에휴, 저런 엄살쟁이 같으니.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